네, 토크앤드시티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개막될 CES 2024 이야기와 관련된 수혜주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가족분을 모셨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채원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새롭게 밤에 뵀는데 스타일이 네. 훨씬 좋아지셨거든요. 뒤에 잔디밥과 잘 어울리는 또 잔디밥 패션. 어제 출연자분도 잔디밥 패션을 하고 오셨는데 네. 오늘 함께 통일해서 가져오셨네요. 네, 지금 이제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네. 봄처럼 빨리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요즘에 잔디색 많이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의 계절도 좀 따뜻하게 빠르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모범답안인가요? 어제 똑같은 답변을 그래요? 해주셨어요. 뭐. 자, 여러분들의 계절을 빵빵하게 더 새싹도 뿜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S 2024 잠시 후에 이제 개막되는데 어떤 포인트들 우리가 정말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 사실 이미 많은 정보들이 나와서 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진짜 알짜배기 정보들만 쏙쏙쏙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CES에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결국엔 AI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뭐 시장에서도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워낙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뭐 그 트리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기업들이 왜 AI에 대해서 치중을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뭐 전반적으로 출산율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그만큼 스마트화가 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는 사실 키워드 자체가 이제 뭐 all together all on이라는 이 키워드 정말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기기들에 대한 연결성들 그리고 활용도들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고 뭐 사실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합작을 해서 뭔가를 한다.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상상은 해봤지만 실제로 되겠어? 약간 했었던 것들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글로벌 기업들의 이런 합작에 대한 움직임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AI가 정말 다양한 사업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좀 사업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로벌화가 되면서 나라별들의 이런 경제 상황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과거의 이런 패권 전쟁과는 다르게 뭔가 한쪽에서 막 밀어붙이고 이러기 힘들게 된 것처럼 결국엔 산업군들에서도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면 정말 전방위적으로 사실 IT를 활용한다면은 지금 다 연결되고 뭐 이슈가 되고 있고 자동화되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이 AI가 열리는 그런 시장의 전과 후가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도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 이번에 CES를 좀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주셨듯이 모든 상상이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는 공간 CES 2024인 것 같습니다. CES 2024 앞두고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AI 반도체들의 훈풍이 불고 네.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기업에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 참여를 하고 있고 사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AI 기업이기 그쵸. 때문에 이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사실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전거래일에 6% 넘게 급등으로 나타나면서 사실 불을 뿜었고 뭐 AI가 핫했었던 거는 뭐 요번 최근뿐만이 아니죠. 그쵸. 뭐 작년부터 비교를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연초부터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각각의 기업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지가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는 지금 AI 쪽에서 중요한 점은 이 CES가 끝나도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 꺾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 주가가 $700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고 이게 앞으로 엔비디아가 뭐 영원히 대장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직까지는 빅데이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대장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변화도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데이터 수집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일단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 사실 뭐 미니 선물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이죠. 아무래도 전거래를 좀 오른 부분도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이 되면서 사실 좀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나오는 뭐 CPI라든지 이런 PPI에 대한 데이터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부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CES에서 뭐 새로운 아이템
아이템들, 사실 엔비디아가 급등이 나온 것도 이제 새로운 신제품 3종을 오픈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굵직한 이슈들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또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오픈 마인드로 일단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AI 반도체 관련해서 갖고 있지 않지만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해를 해봐도 좋을까요? 그렇죠. 사실 왜 그러냐면은 네.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 뭐 이제 AI 쪽으로 보면은 HBM은 다들 이제 우리가 굉장히 열광을 네. 했었던 이제 부분이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HBM이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PER이 이제 40배가 넘어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점부터 올라와는 그런 종목군들, 뭐 전력 전도체라든지 이런 쪽도 결국에는 저점 대비했을 때 한 7배 정도 올랐고요. HBM은 전반적으로 6배 이상은 올랐거든요. 근데 상단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온디바이스 AI다, 뭐 CXL이다 이런 쪽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HBM이 그렇게 오랜 기간 대장을 치고 가는 동안 사실 온디바이스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들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CXL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들 얼마나 계실까요? 거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고 이제 상단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럼 이거를 활용해서 같이 연관될 수 있는 쪽에 뭐가 있느냐로 파급을 이렇게 뿌리가 넘어간 거고 거기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게 온디바이스 A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시장 같은 경우는 25년 정도부터는 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시장이긴 한데 지금 벌써 소급해서 갖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기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물론 그런 모든 로직을 다 깨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갑자기 이제 $600 넘어가고 $700로 간다면 당연히 후발주들이 따라가겠죠. 이건 뭐 증시의 자금 흐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정도의 뭔가 급변하는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뭐 PER 정도로 좀 더 부담감이 덜한 미국 주식이 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점. 대신에 이제 차이점은 우리나라 주식은 굉장히 빠르고 가파르게 올라간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한번 그 시기를 놓치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미국 주식은 약간 이제 좀 답답하게 만들긴 하지만 결국엔 시간을 투자를 하면 조금 우직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향별로 좀 의사결정을 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미국 주식에 먼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장 먼저 어느 기업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엔비디아를 볼 수밖에 없죠. 그쵸. 왜냐하면 이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연히 엔비디아를 봐야 되고요. 이제 후속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연관돼서 뭐 XR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뭐 애플이라든지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많이 좀 나왔었던 쪽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PER로 본다면 아직 25배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좀 비싸다라는 가격대인 PER 40배 뭐 이런 정도로 본다면 아직 상방론은 상당히 열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사실 뭐 실적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뭐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500 기준으로 상당히 지금 강력한 좀 공방을 치열하게 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비중이 한 번에 들어가시기엔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좀 분할 매수에 대한 밴드들을 잡으시면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뭐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환율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는 게 1250에서 1400원까지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크게 이렇게 의식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환전해서 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처음 하신다면 그런 것들까지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CS2024가 열리면서 CT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번에 주목해야 할 게 바로 AI와 그리고 한국이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들의 숫자 또한 더욱더 많아졌고 그 부스가 따로 생겼을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2024에 한국이 참여하는 기업
기업들은 어느 기업들이 있고 그 안에서 AI 기술들을 선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이건 기대된다 하는 기업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기대가 되는 쪽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제 참여 기업은 워낙 뭐 CS 관련돼서는 뭐 유명하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AI 기술 쪽은 이제 두산 그룹의 두산 밥켓의 이제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뭐 일단 농기계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존디어가 지금 자율주행 레벨 4가 지금 기술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농기계 쪽으로 넘어가면 일단 자동차로 치면은 자율주행 레벨 5가 끝이지만 농기계는 레벨 4가 이제 완성이거든요. 그리고 벌써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자율주행 레벨 4인데 우리나라에선 대동이라는 기업이 작년 9월쯤에 자율주행 레벨 3가 이제 완성이 됐고 그걸 탑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동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3대장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우수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뭐 대동그룹주들 좀 자율주행 이슈가 돼서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그만큼 실적과 기술력이 좀 뒷받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동주로 가고 있는 TYM이라는 종목은 이제 자율주행 레벨 1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안에서도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산밥켓 건설기계 쪽이죠. 건설기계 쪽에서도 지금 좀 긍정적인 이런 기술력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시범 영상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박수 갈채가 좀 상당히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건설기계 쪽으로도 사실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건설기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인프라 투자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히토류 쪽 이런 광물 쪽에서도 사실 건설기계 쪽이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쪽이 접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농기계와 또 더불어서 굉장히 좀 큰 캐파에서의 좀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의 기술력이 결국에는 AI로 펼쳐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두산그룹도 그렇고 현대그룹도 그렇고 지금 총망라해서 CS를 돌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그룹 차원에서의 기술력이 있는 쪽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슈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험권에 대한 이슈만 해결이 된다면 이쪽은 굉장히 좀 치고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농기계랑 건설기계까지도 자율주행 레벨이 거의 끝까지 되어 있다라는 거를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자동차 쪽으로도 결과적으로는 펼쳐 나갈 것이고 그러한 아이디어로 본다면 올해 자율주행을 좀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되면 또 어떤 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로봇이 이제 야외를 돌아다닐 네. 수 있는 지능형 로봇법이 허가가 됐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 결국에는 잘 피해 다니고 잘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기술들이 로봇 쪽에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로봇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넓어진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로봇의 큐가 늘어나면서 로봇 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절대적인 실적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기술력은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 못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좀 뿜어져 나가면 올해 로봇과 자율주행 정도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구나. 어떤 걸 기반으로 AI를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섹터들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CES에서 단순히 기업들의 이런 발표들 물론 굉장히 유망한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지금 반도체 칩이나 이런 쪽을 보시겠지만 잘 뜯어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연관성이 되어 있고 같이 동행으로 나아가고 있는 쪽에서 아이디어를 크게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맞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선제적인 이제 투자를 통한 수익성을 또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과연 어제의 이런 신고가 흐름, 엔비디아 신고가 흐름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을 겁니다. 또는 CES가 막상 이렇게 개막을 하고 끝물이 갈수록 오히려 이게 더 김이 빠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오늘 시장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좀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선물자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전거래일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소폭 상승력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부 조정이 나오면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이런 CES라든지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세런 뉴스로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게 나왔었던 쪽에서는 일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보합권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일단 엔비디아 쪽에서
쪽에서의 뭐 추가적인 어쨌든 AI가 포커스가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엔비디아만 조금 힘을 내주게 된다면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엔비디아가 붉은 붓으로 약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치고 나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지수의 상승을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그 이제 QT 쪽이거든요. 긴축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종료가 된다라고 한다는 점과 또 이제 미국은 대선 기간에는 나스닥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혼폭으로 넘어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나스닥이 강한다라고 했을 땐 기술주가 역시나 셀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기술주들이 뭐 AI라든지 뭐 이런 전기차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투신 자체가 약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선물로 본다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강보합권 정도로 일단 시장을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시장 뭐 대선도 있고 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전반적인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짜면 좋다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뭐 네. 요건 얘기가 좀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뭐 컨벤션 픽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유망한 기업들에서 막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진짜 주식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하시고 기본적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나스닥에 대한 비중은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아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기술주에서 뭐를 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 조금 상승 트리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비중 어느 정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자동차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장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 뭐 위성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굉장히 상당히 좀 많은 캐파가 있고 특히나 위성 쪽이 굉장히 좀 좋은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테슬라도 좀 일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는 당장 넣기는 조금 급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도 조금의 이전 상승폭이 나오고 일부 조정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술주들 중에서 위치에 따라서 조금 눌림목에 나오는 종목군들을 점진적으로 포트로 편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채권은 20%를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TLT가 되겠죠. 20년물 추정하는 대표적인 ETF인데 TLT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단기적으로 또 이제 국제 금리가 좀 상승이 나오면서 일부 좀 상승폭이 $100를 뚫어줬다가 조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변곡점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이제 연봉 차트를 켜보시면은 10년 동안 상승했었던 거를 단 2년 만에 거의 7년치를 반환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저가 매력도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연관된 종목으로는 ZROZ라는 또 이제 ETF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TLT보다 한 1.2배 정도 빠른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좀 편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채권의 듀레이션이라는 부분도 뭐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채권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국채에 대한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가격에 대한 회복력은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번 한 해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채권과 이제 주식이 같이 한번 폭락이 나왔었던 그런 과거 전례가 있지만 원래 통상적으로는 채권과 주식은 좀 반대의 개념이에요. 주식이 굉장히 강했으면 채권이 좀 약하고요. 채권이 굉장히 강해지면 주식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자산에 대한 이런 리밸런싱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이제 TLT 정도는 한 20% 정도 뭐 종목은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이제 TLTW라도 여러 가지 관련 ETF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눠서 좀 조정해서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포트의 50%가 벌써 채워졌죠. 그 상태에서 이제 헬스케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 바이오 쪽, 우리나라 바이오는 한번 시세에 불을 뿜다가 조금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헬스케어도 AI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장에서 3년 동안 지금 바이오가 좀 쉰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좀 쉬어갔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ETF를 보시더라도 저점 대비 한 30%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뭐 비만이라든지 뭐 ADC라든지 최근에 굉장히 좀 알츠하이머라든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임상이 진행이 되지 못했었던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임상 시험과 이제 바이오 시뮬러의 결과들이 또 나올 수 있는 한 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쪽,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당 부분도 한 30% 정도는 담아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야 되고요. 뭐 모더나라든지 뭐 화이자 같은 일부 좀 많이 눌렸죠. 그런 이제 종목군들도 사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실 때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굉장히 좀 빅하고 좀 신약적으로 좀 이슈가 있었던 그런 회사들 위주로 한 5종목으로 나눠서 좀 편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마저도 좀 개별주들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ETF로 편안하게 좀 접근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20%는 현금으로 보유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금과 은을 좀 포트폴리오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현물금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선물 가격은 고점을 뚫었어요. 2,000을 뚫고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한 2, 3거래일 사이에. 근데 현물 쪽에서는 가격의 디펜스가 지금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리고 조금의 그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금거래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고 현물 인출도 해보셨겠지만 지금 주문이 굉장히 밀려 있어서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뭐 올해도 투자법으로 조금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선물 쪽으로 많이 사는 건데 저는 현물 쪽으로 가지고 있으시는 게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뭐 최근 한 6년, 7년 전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현물금 한 2배 정도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안전자산 쪽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중매 거래가 상당히 좀 핫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또 이제 부가가치세나 이런 것들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포트가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선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포트폴리오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스닥과 채권 쪽은 반드시 좀 챙겨 가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증시의 흐름이 예상되고 그 안에서 좀 분배를 해주면 좋은데 나스닥과 기술주 안에서 30%, 채권은 한 20%, 그 외에도 현금과 헬스케어 쪽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금 CES에서도 자율주행, 일상 속에 들어가는 자율주행도 기술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고 그 안에서도 뭐 HL 만도, 뭐 LG 이노텍 등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최선호주가 뭡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율주행에서 최선호주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CES에 꼭 연관이 되지 않지만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무가나 이제 퓨런티어를 꼭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자율주행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카메라 모듈 쪽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두 종목은 그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의 비중이 높다거나 아니면 이제 삼성전기를 통해서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게 또 퓨런티어거든요. 비중이 한 80%가 넘기 때문에 두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자율주행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테슬라를 직투하는 게 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좋은 사업군들이 진행이 될 때는 그거를 나누지를 않아요. 보통 독점으로 가고 그 캐파들을 나눠주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자율주행 같은 게 특히나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테슬라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충전 시스템을 괜히 통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다 데이터 모으는 거예요. 모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차도 그쪽 한다고 했죠. 지금 이제 뭐 글로벌 완성차들도 일부 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퍼져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 기업보다는 테슬라 직투를 하시는 게 가장 저는 성과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로 보신다면은 나무가나 퓨런티어 같은 카메라 모듈 쪽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CES 2024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화요일마다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다음 주에도 나와주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원 본부장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